정점식 그 정책위장도 그렇고 고준석 대변인님 판이 커져서요. 서로 이제 물러설 수가 없으면 한동훈 대표도 이 정도 되면 반드시 정책위장을 교체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허 기자님 말씀에 이제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정점식 의장이 인사권은 대표에게 있으니까 대표가 나를 유임하든 아니면 교체하든 대표가 결정해 달라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혼선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러면 사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가 돼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대표의 뜻을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공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어쩌면 좀 있으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왜 비웃으시는 아니요. 아니요. 뭐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뭐 아시잖아요. 앵커 진행하다 보면 좀 의구심과 의문투성이가 좀 낳는 부분, 좀 명쾌하지 않으면 그렇고 네. 예. 대신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조금 더 희망적인 전망도 하시는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저는 희망적인 전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예. 저도 이제 언론인 아직도 제가 언론인인 줄 알고 언론인적 시각에서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거고요. 예.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이 당직은 대표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예. 당의 일은 당대표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 이 부분하고 지금 포용해라라고 아울러야 된다 하고 이거를 결부시키는 것은 저는 좀 오독이라고 생각해요. 이 뒷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후배 한동훈, 그동안에 내가 한 20년 동안 봤었던 일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 예.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팀 플레이를 좀 더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예. 사람을 좀 더 포용해서 세력을 넓혀나가는 그 점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인간적인 조언, 애정을 가지고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정점식 의장 얘기하고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호 대변인 말씀도 당연히 그 취지는 당연히 존중하고 일리 있고. 근데 당의 일은 당 대표가 잘하면 되는 것이라는 게 거의 이제 60%가 넘는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이번에 득표를 했기 때문에 지지를.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더 장악력을 갖고 당을 끌어야 된다는 생각도 대통령 독대 이후에 확고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권성동 의원이 저희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가 새로 선출된 만큼 임명직 자리는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어야 하는 것이 맞았다.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만큼 본인 판단에 의해서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거를 뭐 당 대표의 비서실장이나 뭐 측근들이 익명으로 언론을 통해서 사퇴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야 된다. 하루 빨리 이 문제가 빨리 종결이 돼야지 이 문제를 갖고 당내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계속 비춰지는 거는 한동훈 후보의 그런 출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권성동 의원 얘기는 뭐 교체하라면 직접 만났어야 된다. 오늘 뭐 면담을 했는데 뭐 그 오전 얘기였고 그러면 대표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사의 표명했어야 된다. 뭐 양비로점 얘기를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는데 글쎄요. 근데 이제 뭐 20년 검사 생활을 같이 했다고 하지만 그 김재욱 대변인님 이걸 아까 혹자도 뭐 몇 차 충돌이다 벌써 독대 이후에 벌써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의견 충돌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대화가 필요하지만 또 대화가 지금 잘 안 되는 분위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민의힘의 뭐 갈등을 부추기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보이는 그 현상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예. 이 문제는 사실 어제로 정리가 다 끝났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사실 대통령하고 한 대표가 최고 책임자들 아닙니까? 예.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건 좀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확실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그 몽리를 부리는 듯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건 이거는 새로운 윤한 갈등의 시작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예.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90분 동안 얘기했다고 했는데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가장 큰 핵심, 화두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당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그러게요. 그 부분을 인정해 줬다라고 저는 봤는데 예. 그게 지금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은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을 두고선 대통령하고 갈등이 없다, 충돌이 안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끌어안자니 그러면 저렇게 목리를 부리면 끌어안으면 되는 건가? 라고 사람들이 볼 것이고 이제 강제적으로 내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앞으로 윤 대통령과의 갈등 또 친윤계와의 갈등 이런 것이 표면화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제 점심쯤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비공개 독대요. 지도 만찬 6일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전당대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이번 어제 있었던 비공개 독대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찾아가 뵈야 될 거고요. 아직 제가 지금 행사장에 바로 와서 아직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당연히 당정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올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나토 정상회담 하는 국민의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좀 흐렸잖아. 예. 사실 어제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비공개 점심 회동은 뭐 식사를 한 건 아니지만 당초 잡혀 있던 뭐 약속 점심 식사 다 미뤄가면서 했던 뭐 6일 만에 의미 있는 거였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 뇌관이 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있고 일단 자진 사퇴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따라서 뭐 4대 5니 5대 4니 말들이 많았고 그러면 양측 다 물러설 수 없고 그럼 누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또 대통령 만나야 되는 거냐? 아니 뭐 대통령은 또 당대표 알아서 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의 여지가 앞으로 좀 더 파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면 대표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대통령을 만난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럼 한동훈 대표가 늘 당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대통령한테 뭐 결정을 받아야 됩니까? 뭐 꼭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당정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 또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이 당에 개입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최고위원회 구성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누가 되느냐, 누가 과반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지명을 할 거고요. 예. 그러면 정책위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친한계, 친윤계 둘로 분류되어 있는 지금의 최고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느 쪽에 힘이 실리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책위원장 자리의 중요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고위원회 구성의 멤버들로 친한과 친윤으로 나눴을 때 친한계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고 예. 근데 그게 대표가 새로운 그 신임 대표가 들어와서 본인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펼치고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다른 곳이 이런 부분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됩니다. 왜냐? 대표가 정권을 갖고 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대표가 의총도 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최고위원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그럼 최종 결정은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 말씀 그런 죄송합니다만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끝까지 버티면요? 그럼 저는 사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퇴를 어떻게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예.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의총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그거를 대표가 그런 영의석에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걸 그냥 여러 가지 권력 싸움이나 아니면 계파 싸움 때문에 그냥 위험이야 넘어가서 그냥 정정식 정책위원장을 그 자리에 그냥 두고서 떠난다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럼 영이 서겠습니까? 대표가 제대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친윤계 입장에서 뭔가 압력을 가하면 충분히 한동훈 대표는 흔들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미지로 가는 순간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출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대표의 지도력이 타격을 받게 되면 앞으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대표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전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동훈 대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확히 지난주 화요일 23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이었고 지난주 수요일에 공식 일정을 처음으로 소화한 게 한동훈 대표니까 정확히 일주일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대표 초반에 4대 5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금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 독대 얘기를 좀 다시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허민 기자님,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비공개 독대 얘기를 허기작해서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먼저 연락을 했고 화요일 국무회의 후 만나자 90분 독대를 했는데 지금 알려졌던 정점식 정책위의장 얘기 말고도 1시간 반 동안 사실 대통령 한동훈 대표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다는지 좀 짐작이 가능하십니까? 네, 지난주 화요일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63% 민심 당심 압승을 해서 이제 전대를 승리를 이끌었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전화를 해서 그 다음 날, 즉 지난주 수요일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하죠.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당선자는 물론이고 낙선자까지 전부 다 출마자들이 전원 참석해서 20여 명 이상 거기서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예.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언제 하는 거냐? 과연 독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기억하시겠지만 앵커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예. 제가 출연했던 수요일 날 뉴스톱 10에서 옆에 이제 김근식 교수가 앉아 계셨고 그 김근식 교수는 독대를 하지 못할 것이다. 예. 저는 독대를 할 것이다. 그거를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대를 할 것이다. 저는 원래 전망하고 뭐 어떻게 될 것이라 점치는 사람, 돗자리 까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뭔가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즉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날 예. 그 전날에 삼겹살 파티와 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안에 그 만찬 자리를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서 예. 이렇게 참 좋은 분위기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 뉴스톱10에서도 이제 결국 독대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고 예. 혹시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한간의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원오브 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독대를 추진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구두 보고를 대통령께 정진석 실장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정 실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서 두 번의 독대를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2차 접촉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러면 다음 주 마침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국무회의 끝나고 11시부터 12시 사이에 30분이나 1시간가량 차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걸로 제가 이제 취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7.23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리고 삼겹살 파티를 하고 나서 6일 만에 이제 두 분 간의 독대. 그러나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냐하면 두 분만이 만나가지고 또 각각 다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중간에서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석을 해서 배석을 해서 세 분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취재를 한 것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사실은 뭐 현안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길지 않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 생활 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뭐 회고담, 무용담 같은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주고받으면서 그 법조인 그 검사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실장의 관전기를 한마디로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예. 대통령은 애정을 담아서 조언했다. 한동훈 대표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깍듯하게 화답했다. 이게 정진석 실장의 말이다. 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직접 오늘 아침에 생생한 워딩으로 들려준 얘기고 예. 서로 각자의 점심 약속을 미뤄가면서까지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도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러면 있는 현상만 보고 제가 풀어볼게요. 호준석 대변인께 질문을 드릴 텐데 어쨌든 허민진 기자 말씀은 그 뉴스탑10을 포함해서 뭐 독대 여부에 대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독대가 성사됐다. 그럼 독대 분위기도 좋았고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게 애정어린 시선으로 대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고 깍듯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당의 일은 당대표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호준석 대변인님,
그럼 제가 지금 단순히 든 생각은 대통령의 생각과 정점식 정책위장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점식 의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취가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당연히 모를 거고요. 예. 그것과 동기화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본인의 홀로 예를 들면 그게 뭐 친윤이든 누구든 본인의 독단적인 생각, 뭐 대통령이 포용해라라는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점 정책위장이 내 소신대로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과 교감 없이 그런 생각을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예. 정점식 의장이 나는 죽어도 이 자리 무조건 지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얼마나 그동안 많은 억측이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는 대표 체제는 절대로 못 볼 것이다. 뭐 어떻게든지 막을 것이다. 뭐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전당대회는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당대회 참석해서 축사를 하셨고 바로 그날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두 사람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다 불러서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만 해도 독대는 안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당에서도 불과 6일 만에 또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90분 동안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루어졌고 대통령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했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진실일 거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이제 큰 흐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예요. 예. 정점식 의장의 그 지금 이런 그 거취 문제가 이게 과연 그 큰 흐름을 역행할 정도의 유난 또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저는 매우 정말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근데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정점식 정책위장 말고도 지금 당의 지도부 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혹은 여전히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 실제로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인가요?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을 한 딸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걷어들인 일도 있었는데요.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3의 안을 한동훈 대표가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원내 전략은 원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제2요구권이 행사되었을 때 투표를 하는 것도 원안 그대로 하는 것이지 수정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부분 때문에 막 엄청나게 문자 테러를 솔직히 받았었는데요. 김민전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제거 시도. 이 얘기한 게 당헌에 있는 얘기를 한 게 제거를 시도한 건가요? 당헌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했을 따름인데 그것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려고 한다. 뭐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또 왜 몇십만의 당원의 지지를 받은 63%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를 네가 뭔데 제거하려고 하냐. 이런 식의 좌표를 찍어서 공격 들어오게 하는 게 이게 과연 국민의힘을 위하는 길이냐. 한동훈 대표를 위하는 길이냐. 김준욱 대변인. 뭐 물론 이건 김민전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얘기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목소리는? 글쎄요, 지금 그 김민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그 원내 전략은 원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당원 당규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원 당규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는 좀 그 민주당하고는 다른가 보다 싶은데 어떻게 원내 전략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를 패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당대표가 사실 만약에 그 원내에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이었다면 그럼 당대표는 그 시점에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지 좀 제가 좀 그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제가 그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정책의 의장의 문제가 이렇게 관련이 있을 때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보면은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는 원내대표하고 협의하게 돼 있고 협의가 끝나면 의총에서 추임받는 거잖아요. 정책위장은 사실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같이 그렇죠. 이제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당에서 가장 그 쟁점이 된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당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화를 안 나누고 계시다는 뜻인지 아니면 나눴는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지에 반하고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것이 지금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기 때문에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 같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해서 이 친윤계라고 되어 있는 그 소위 친윤계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한동훈 지도체제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또 그 견제가 일정하게 먹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책위의장 자리가 핵심 뇌관이 됐고 지금 판이 커졌어요. 실제로 일괄 사퇴해달라고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 속보로도 만나보셨다시피 본인 당사자인 정점식 의장 별다른 입장이 없거든요. 다 같이 이제 물러나라달라고 했는데, 이런 와중에 사실 어제 오늘 이게 다 사실 정책위의장 정책 관련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쏟아내고 있어요. TMF, 간첩법, 뭐 총포, 도검,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해 볼 텐데, 결국은 김민전 최고위원도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의 팬덤 얘기를 겨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당대회 직후에 나온 얘기여서 별다른 그 한동훈 대표를 견제할 만한 혹은 반향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한 달 뭐 표현을 쓰셔도 물론 뭐 나중에 그건 수정을 하셨습니다만 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니 예를 들면 당에서 어떤 한 뭐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뭉치고, 물론 그게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원이 되고 당원들이 지지해서 뭐 선거에서도 이기는 것이고 또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표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버리면요. 그러려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지지해주는 분들, 함께하는 분들, 함께 힘을 모으는 분들이 모아서 예. 당이 만들어지고 그 당이 그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결국은 정책을 입안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거 가지고 한동훈 지금 대표를 흔드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민생적인 부분, 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결국 본인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이게 어떤 그 계파 싸움처럼 보여지고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계파를 나누고 가지고 본인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내서 일반 국민들이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로서 그렇죠. 당 내부 얘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 당연하죠.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 거기 그러면 한 대표가 직접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싸워보세요.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대체?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좋은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무의미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태도 자체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당내 이런 갈등을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가 결국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최후 통첩을 던졌는데 실제로 아직 반응이 없는 정책위의장, 대표 취임 일주일 만에 한동훈 대표 체제의 최대 뇌관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하나하나 속보성 얘기와 함께 짚어봤고요.